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캥거루를 활용해서 폼파인딩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폼파인딩이라는 게 인터넷에 쳐보면은 뭐 나오는데 몇 가지 이제 유튜브 외국 영상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슨 폼파인딩이라는 의미가 뭘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캥거루는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폼파인딩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런 예제들 많이 있을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어떤 서피스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막구조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위로 얘를 이렇게 쑥 보내서 막이 형성되도록 할 때 이러한 쉐입이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폼파인딩이라는 것 자체는 보면은 이 얘네의 막구조의 구조 계산이라는 거 개념이라기보다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힘을 각각의 점마다 다 받아서 면을 형성을 하는데 이거 자체의 부재를 놔두는 어떤 세그먼트 선들이 있을 거잖아요. 포인트나. 그러면은 얘네 기준들의 제약이 걸린 상태에서 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적정하게 올라가야지 이 선의 예를 들면 길이라던가 혹은 각도, 고정점 이런 조건들을 지켜가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있는지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때 주로 쓰는 게 캥거루라는 플러그인이고 캥거루라는 플러그인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손으로 뭐 어떤 스파게티 같은 게 있다. 스파게티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뭐 스타킹 같은 게 있다고 할 때 아까 그 막구조를 굳이 빌어서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얘를 계속 눌렀을 때 스타킹이 찢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면까지 올라가서 이런 쉐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절점이나 혹은 뭐 세그먼트의 길이, 각도, 뭐 특정 객체와의 뭐 부딪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힘을 계속 가하는 리컬시브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행하는 컴포넌트가 캥거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몇 가지 뭐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광교 갤러리아 보면은 얘랑 똑같은 쉐입은 아니지만 이런 애들을 할 때 보면은 굳이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뭐 꼭 이렇게 했을 거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 지금 뭐 이런 식의 면이 있죠. 원래 기존에 면이 있을 텐데 이 면을 따로 테셀레이션 하는 거죠. 삼각형이든 뭐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앞뒤로 절점마다 얘를 움직여서 기존 그 세그먼트 랭스 길이에서 뭐 최대 뭐 한 1점 몇 배 정도까지의 거리를 유지한 채로 얘를 어떤 힘의 방향을 랜덤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와 유사한 거를 오늘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캥거루만 하면은 딱 저 부분만 설명하면 되는데 한번 쭉 같이 만들어 보죠. 유사하게. 유사 안 할 수도 있는데 한 300에 200 정도 렉탱글을 일단 바닥에 먼저 그리고요. 네, 여기서 익스트루드 하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해서 Z 방향으로 300만큼 올리겠습니다. 렉탱글을. 그리고 나서 얘를 디컨스트럭트 비랩을 해서 일단은 면을 쪼개주고요. 이 면 쪼갠 거 중심에서 페이스들 중에 두 가지 면만 선택을 해볼게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1번, 2번 정도. 네, 이렇게 해서 네, 이 두 면을 전체 면에서 제가 선택을 했죠. 지금 여기 중에서 일단은 그 엣지 from distance라는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얘가 바로 익스트루드 Z로 했으니까 원래 기존 이 Z 벡터 기준으로 디렉션을 해서 일단은 얘 두 개를 각각의 서피스니까 깨진 서피스니까 비랩 조인을 해서 하나의 폴리 서피스로 만들어 줄게요. 쉬프트 누르고 해야 되죠. 네. 그쵸. 하나 넣고 쉬프트 누르고 네. 이렇게 해야 되고 얘를 분석할 때 이 디렉션에 있는 선만 따로 출출할 수 있는 컴포넌트거든요. 엣지 프롬 디렉션이라는 게. 저 이 Z 벡터를 똑같이 넣고 얘랑 동일한 벡터를 가진 선을 지금 추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뭐 꼭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어느 두 절점의 두 개의 포인트에 랜덤한 두 점을 찍은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세그먼트를 하나 이런 그 서피스를 따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이 두 선을 익스텐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익스텐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익스텐드인 거죠. 이게 원래 선이 있으면은 길이가 있을 때 양방향으로 어느 정도 랜덤한 수치만큼 길이가 짧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세그먼트를 만들고 얘를 이렇게 룰드 서피스나 로프트를 하면은 이러한 면을 구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저는 작업을 했고, 그러면은 랭스를 써서 일단은 여기 선의 길이를 추출을 하고요. 여기서 곱하기 해서 한 0.1배만큼 랭스를 넣고 원래 길이의 0.1만큼을 값을 구한 다음에 얘를 네거티브로 해서 줄여야겠죠. 네거티브로 해서 뭐 다 마이너스 33, 30이니까 일단은 그냥 리스트 아이템 해서 30씩만 일단은 줄여볼게요. 리스트 아이템 해서. 왜냐면 랜덤 할 때 여기 어느 정도 여유를 남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얘가 L0랑 L1 둘 다 들어가고 원래 기존의 커브가 이렇게 하면은 지금 30씩 짧아진 라인이 구해줬죠. 이 안에서 이제 랜덤하게 두 점을 뽑을 건데요. 리스트 랭스. 랜덤을 두 번 쓰면은 그 이제 복수 그러니까 패스 그래프트 형식으로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선이 3개가 있으니까 3개에서 랜덤하게 각각 또 다른 점을 뽑는 방식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랜덤을 해서 도메인을 처음에는 얘를 리파라메터라이즈를 해서 이벨리에이트 할 거니까 0 to 1로 설정을 할게요. 0 to 1로 해서 뽑고 일단은 두 개를 뽑겠죠. 각각의 커브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이 시드 값을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에서는 두 개의 랜덤 밸류를 0에서 1 사이로 뽑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는 세 개의 선마다 각각 다르게 해야 되니까 시드를 다르게 넣어주면 되겠죠. 인티저 밸류로 해서 이 시드는 저희 이제 정수로 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0 to 1000 그래서 뭐 0에서 1000 사이에 이제 인티저를 랜덤하게 뽑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랭스는 리스트 랭스를 써서 앞에 여기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3개의 세그먼트 선 기준에서 넣고 뭐 시드는 아무렇게나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473번, 45번, 457번에 대한 시드로 두 개씩 각각 뽑으니까 값이 이제 두 개씩 들어가 있는 3개의 패스가 나오겠죠. 이렇게. 얘가 왜 0 to 1로 했냐? 이거는 일단은 여기 커브에서 일단은 리파라메터라이즈를 해서 이벨리에이트 커브를 할 거거든요. 리파라메터라이즈 하면은 0부터 1까지 재정렬 되니까 얘를 이렇게 꽂으면은 랜덤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생성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3개씩 되지? 2개씩 돼야 되는데 그쵸. 얘가 커브가 3개인데 그래프트를 안 했죠. 얘가 지금 3개니까 패스가 커브 하나당 2개씩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리스트 랭스를 이 이벨리에이트 커브를 한 이유가 한 이런 쉐입으로 할까요? 네, 이런 쉐입으로 하고 이 쉐입이라는 게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쉘터를 쓰는 거죠. 쉘터를 해서 원래 기존에 그냥 얘를 이렇게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필요가 없고 얘가 그래프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파라메터라이즈 하고 여기 밸류를 여기 t에 꽂으면은 지금 이제 잘리는 애들이 아까 그 점 기준에서 잘렸으니까 각각 그 생성되는 커브가 방마다 3개씩 있네요. 그러면은 리스트 아이템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1번, 2번. 그쵸. 그러면 저희는 이 중간에 있는 세그먼트만 지금 끊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제가 1번 인덱스만 넣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빼고 1번을 넣고 하면은 지금 이제 랜덤 밸류에 의해서 생성된 이 세그먼트 라인들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얘네를 연결해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일단은 얘 뽑은 거에서 그냥 플래튼을 여기서 누르고요. 일단은 로프트를 해야 되는데 커브 미드를 해서 각각의 중앙점을 구하고, 원래 얘를 그러니까 사실은 리스트 아이템을 해서 로프트를 해도 되거든요. 로프트해서 각각 세그먼트를 이렇게 하고, 로프트 옵션에서 T에 3번 스트레이트 섹션 옵션 넣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문제는 지금 데이터 흐름이 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리스트 아이템 해서 순서를 반대로 연결해 주셔도 되는데, 조금 더 파라메트릭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좀 해보면은 소트 얼론 커브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 원래 모체의 리스트 순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지금 제가 그리는 방향으로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여기 컴포넌트 중에 소트 얼론 커브라는 게 있거든요. 점을 어떤 커브 중심의 흐름에 맞춰서 하는 건데, 저는 이런 경우에 자주 쓰는 게 이 중앙점에서 플래너한 조건이에요. 중앙점에서 그 서클을 그려서 서클 기준에서 포인트를 다시 순서대로 재정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게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커브 미드를 써서 중앙점에서 얘를 일단 프로젝트를 할게요. 그래서 원래 월드 XY 플레인으로 제가 바닥을 옮기면은 지금 각각의 중앙점들이 여기로 왔죠. 이거를 원래 기본 모체에 있죠. 처음 시작하는 이 렉탱글의 센터점. 그러니까 폴리곤 센터를 하고, 생성한 거구나. 폴리곤 센터. 네, 얘를 하고 뭐 엣지의 중앙점 이걸로 할게요. 얘 중심에서 서클을 그려서 이 서클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얘를 순서를 재정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short along curve라고 해서 포인트들을 커브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인덱스 순서가 아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1, 0, 2 순서로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 이 리스트를 A 넣고 이 인덱스 순서로 다시 재정렬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순서가 시계 방향 기준으로 작성이 됐죠. 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리스트 아이템 하셔도 됩니다. 리스트 아이템 해서 그냥 뭐 해당 건에 대해서 한다 하면은 순서를 리스트 아이템 얘를 다시 바꾸면 되겠죠. 뭐 리플레이스 아이템으로 바꾸셔도 되고 뭐 새로 하셔도 되죠. 네. 얘를 연결을 그냥 뭐 로프트를 할 때 지금 1번이 순서상 0번, 1번, 2번이 아니라 1번, 2번, 3 그러니까 1번, 0번, 2번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넣으시면 이 순서로 로프트가 되겠죠. 네. 근데 그냥 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 여기서 이제 로프트 한 거 기준으로 다른 애들은 다 한번 일단은 하이드를 하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얘를 삼각형으로 테셀레이션 하는 거는 그냥 런치박스를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런치박스에서 트라이앵글러 패널 B 얘를 넣고요. 안 되죠. 폴리서피스니까 안 되고 얘를 분해를 해야죠. 디컨스트럭트 뷰랩으로 다시. 페이스를 여기 넣으시고 나면은 서피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일단은 카운트가 10개 들어갔을 때 얘가 이렇게 좌우 대칭이 절점에서 맞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0개가 아니고 9개다. 유방향일까요? 유방향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모서리에서 카운트 개수가 달라지면서 개수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죠. 얘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 U 카운트가 계속 U랑 V 카운트가 계속 이제 짝수계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얘도 한번 9로 바꿔볼까요? 9로 바꾸는 거는 얘는 문제는 아닌데, 보면은 좌우가 이렇게 끝나면 얘도 이렇게 끝나게 하고 싶어서 얘도 제가 짝수로 하겠습니다. 결국에 U랑 V 둘 다 짝수로 하는 방식을 조금 고민을 해볼 텐데,
일단 짝수를 넣기 전에 앞서서 지금은 이제 뭐 UV를 카운트를 둘 다 10등분을 하게 되면은 얘의 등분한 간격이랑 얘의 등분한 간격이 지금 딱 봐도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세그먼트를 유사하게 하는 목적으로 뭐 폼파인딩을 진행한다고 봤을 때 보면은 얘를 유사하게 하려면은 저희 뭐 저번 시간에 랭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실제 치수를 이제 랭스를 나누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타겟 값으로. 그래서 뭐 저는 한 6 정도의 세그먼트로 얘를 나눠 보겠습니다. V도 똑같이 나누면요. 일단은 얘가 그냥 플로팅 넘버가 나오죠. 몇이 나오는지 실제 실수로 얘가 34점 몇이 나오고 나오는데 얘를 이제 정수로 이렇게 꽂으면 되는데 다만 문제는 정수로 얘가 알아서 치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반올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얘가 짝수 홀수의 개념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익스프레션에 원래 여기 들어오는 값을 무조건 짝수로 반환하게 하는 거예요. if 써서 int하고 x. 왜냐면은 원래 기존 값이 그 더블 넘버기 때문에 인티저 넘버가 아니죠. 원래 인풋이. 그래서 x를 인티저로 제가 치환을 먼저 한 겁니다. 여기 x에 들어오네. 얘일 때 모드하고 2 하면은 모드하고 1을 해서 하면은 나머지가 0이냐 아니냐. 0일 때 그냥 int x를 리턴하고 int x가 만약에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 1이 남으면은 홀수죠. int x일 때는 홀수일 경우에는 1을 더해라. 이렇게 하면은 짝수를 치환하겠죠, 결국에. 보시면은 34점 몇이랑 51점 몇 있죠. 근데 인티저가 되면은 이거 어떤 정수로 치환이 될 텐데 결국에 마지막에 34랑 52로 바뀌죠. 51인 게. 네.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V가 왜 카운트가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V 카운트가 얘인데 에버리지를 해야 되죠. 에버리지를. 이 두 개는 지금 보면은 이 윗방향 길이는 각각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두 개 평균값의 길이를 에버리지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 카운트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 길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에버리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러 패널로 이런 식으로 약간 치수값이 유사한 형태의 삼각형 패널까지 만드는 걸 해봤고, 얘를 일단은 이제 캥거루로 보낼 때 심플 메쉬를 써서 지금 이 넙스 서피스를 UV로 일단 메쉬로 바꿔볼게요. 메쉬로 바꾸고 얘를 일단은 플래튼을 해서 메쉬 조인을 해서 지금 각각의 세그먼트별 메쉬거든요. 보면은 지금 페이스가 페이스가 하나고 버티스가 3개인 삼각형 트라이앵글 메쉬로 전부 다 구성되어 있죠. 얘를 일단 조인을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조인만 한 상태에서 이제 이 외곽 선들이 유지가 돼 있거든요. 메쉬는. 그래서 얘를 웰드 메쉬를 해서 일단은 용접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아웃풋 값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바운더리가 되고, 얘네는 지금 다 용접이 되는 거죠. 플래너한 면에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메쉬로 치환까지 했고요. 메쉬로 치환한 이유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캥거루에서 메쉬로 보통 그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메쉬로 일단 치환을 한 거고요. 그 형태가 뭐 딱히 어렵진 않겠죠. 그리고 캥거루를 뭐 전부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 캥거루 하는 방식은 뭐 솔버라고 해서 힘을 주고 나서 그 연산값을 확인하는 게 있는데, 뭐 걔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 저는 그냥 솔버를 하겠습니다. 솔버가 제일 뭐 그러니까 뭐 현상을 더 천천히 보여주는 막 솔버들도 있고 한데 이런 건 말고요. 일단은 캥거루를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면은, 아까 처음에 시작한 그 개념은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그 지오메트리 위치에 힘을 계속 줘서 그 결과물의 반영값을 나타내 주는 건데, 걔를 사용하는 방식이 이 솔버가 있고요. 이 골 오브젝트에 지오메트리에 가해지는 힘들을 싹 다 묶어서 보통 때려 박습니다. 때려 박는다 그래야 되나? 엔트와인을 해서, 그러니까 이 A라는 객체에 뭐 위로도 올리고 아래로도 올리고 선도 맞추고 각도도 유지하고 이런 힘들을 A라는 객체에 적용하는 힘들을 전부 이렇게 묶어서 골에 넣고, 리셋은 뭐 버튼으로 하면 되고, 얘 온 하면 이제 이더레이션해서 반복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꼭 이제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on에 토글링을 해주고 리셋에 저는 버튼을 쓰거든요. 버튼을 하고 그다음에 골 오브젝트에는 엔트와인을 해서 브랜치로 일부러 구분을 해요. 이게 보면은 원래 기존 지오메트리가 이 아웃풋이 싹 다 묶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쇼라는 것도 항상 쓰는데 이 웰드되는 객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일단 처음에 0번 이 첫 번째 엔트와인 브랜치에 넣고 나머지 힘들을 저는 1번에 다 넣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전부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바로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 갤러리아 모양 봤을 때 보면은 이 각각의 점들이 앞뒤로 막 힘을 받아서 튀어나가는 거, 이 힘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전체 메쉬 삼각형들의 선들이 자기의 선의 길이에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모서리 앵커점들이 얘는 이제 고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힘들을 쓴 건데요. 알약이 여기서 이제 자주 쓰는 게 엣지 랭스라는 게 있고 메쉬의 이제 선 길이를 유지하려는 힘인 거죠. 그리고 로드라는 게 있고 얘는 어떻게 보면 어떤 벡터 방향으로 뭐 평상시에는 이제 중력이라고 하면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앵커라고 해서 점을 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점을 제가 여기에 같이 이렇게 쉬프트 눌러서 때려 박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요. 지금은 아직 뭐가 없으니까 이 상태로 놔두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얘네를 힘을 주기 위한 인풋 값을 정확히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네이키드 버티스 지금 여기 이쪽에 쓰는 거는 전부 다 그 캥거루 컴포넌트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키드 버티시스 하면은 메쉬에서 버티스를 분석하는데 버티스 뭐 포인트로 바로 치환이 되니까 여기 보면 클로즈드는 이제 안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네이키드 포인트는 이제 바깥이랑 접하는 쪽. 네, 그래서 이 바깥이랑 접하는 쪽 포인트는 보시면은 앵커링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힘을 받아도 안 움직이게 고정을 하겠다. 물론 여기서 보면은 이런 스트렝스들이 얘네 여러 가지 힘이 충돌할 때 뭐를 우선순위로 둘 건지에 대한 힘을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뭐 물리적인 힘을 계산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캥거루는 뭐 이것도 다 제가 생각하는 거라서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쪽에 역학 계산 같은 걸 하고 싶으면은 카람바나 키위 이런 걸 쓰시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얘를 조금 간격을 좀 벌려서 결국에 저희가 지금 이 포인트들이 앞뒤로 막 랜덤하게 나가는 거 이거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각각 포인트에서 법선 방향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메쉬 클로지스트 포인트를 써서 원래 메쉬를 여기 넣고 여기 포인트 값을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포인트마다 가까운 포인트를 먼저 찾는데 그 중에 이제 이벨리웨이트 메쉬를 하는 거죠. 메쉬 이벨리웨이트 그 넙스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로지스트 서피스랑 그 다음에 이제 이벨리웨이트 서피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원본 메쉬를 여기 다시 한번 넣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포인트 위치 이 포인트가 아니네요. 포인트가 아니고 파라메타를 넣어야 되네요. 여기 보니까 인풋 값이 메쉬에 익숙치 않아서 평가하기 위한 예를 들면 얘가 UV 코디네이트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얘를 여기 넣으면은 여기 이제 노멀 벡터가 나오겠죠. 노멀 벡터 이 각 점마다 쏘는 방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 기준으로 얘를 지금 어쨌든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이게 하려고 하니까 랜덤을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정도 움직이냐에 지금 얘는 노멀 벡터가 전부 1이잖아요. 방금 힘 전체 길이가 1인 그러니까 이렇게 쏴도 1이고 이렇게 쏴도 1인 길이의 벡터다 보니까 얘가 뭐 제가 도메인을 설정해서 랜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컨스트럭트 도메인을 해서 직선 기준으로 해서 3배 정도 튀길까요? 최대 범위를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로 제가 도메인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리스트 렌스를 해서 여기 노멀 벡터 숫자만큼 랜덤을 뽑아보죠. 이렇게 하고 뭐 시드는 뭐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니까 랜덤 시드는 일단 넣어놓고요. 얘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그 벡터 값이라는 거를 제가 앰플리튜드를 할 텐데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근데 마이너스 3이랑 3 사이에서 랜덤하게 이 노멀 벡터 포인트 이쪽 안에 클로즈드 포인트 숫자만큼 뽑았죠. 그래서 얘를 앰플리튜드에 그냥 곱하는 거죠. 벡터를 곱하고 로드 값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벡터니까
이 움직일 포인트는 원래 기존 이 포인트겠죠. 클로스 포인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힘을, 랜덤하게 밀어내는 힘을 하나 뽑았고요. 그리고 앵커점도 뽑았죠. 그리고 쇼가 있고, 전체 원래 메쉬가 있으면은 이 메쉬에서 원래 길이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로 넣으면은 길이를 최대한 유지하게 하는 성질을 하나 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제한을 두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변형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얘 기준으로 변형도를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1.2배 정도의 길이까지, 왜냐면 얘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길이가 조금 깨지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넣은 상태로 이 네 가지 힘을 통째로 넣고 나서 골 오브젝트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원래 원본 데이터가 좀 헷갈리니까 얘를 다 끄고 리셋을 다시 하고, 뭐 바운시 솔버라는 것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얘가 톨러런스를 넣어줘야 되나? 뭐죠? 아, 그쵸. 얘는 지금 계속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애들이 각각의 전 벡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벡터에서 아까 그 랜덤으로 곱한 치수만큼 곱한 게 있고, 기존 길이를 유지하려는 거, 만약에 얘가 3이 되면은 더 심하게 3배까지 되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얘를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1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가 조금 덜하겠죠, 변형 정도가. 2라고 하면 조금 더 더하고, 이런 식입니다. 얘의 그 랭스 팩터라는 게 의미하는 게 이거고요. 어쨌든 바운시 솔버를 해도 별로 차이가 없네요, 보여지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솔버, 이게 좀 편하니까 저는 리셋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크네. 1.2 아까 했던 걸로. 네,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된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얘는 계속 컨버지드 되면 이제 끝난 건데, 톡을 한번 꺼주시면 됩니다. 포즈가 안 그러면 계속 작동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웃풋을 보시면은, 제가 왜 약간 이런 식으로 엔트와인 형태로 넣냐면은, 첫 번째 제가 쇼를 해서 지오메트리를 넣고 나머지는 힘을 넣었어요. 저희가 마지막에 보는 거는 뱅해서 익스플로트리 해서 이 0번 브랜치에 메쉬만 보통 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저는 엔트와인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 메쉬 부분이 있으면은 페이스 바운더리 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각각의 세그먼트마다 프레임을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하면 캥거루 된 설명은 끝났고요. 이 페이스 바운더리 하면은 삼각형 기준으로 해서 메쉬였으니까 얘가 플래너를 물어보면은 다 플래너한 평면 위에 있겠죠. 그래서 뭐 플레인을 각각마다 제가 찾아주는 거고요. 여기서 옵셋 커브를 할게요. 해서 안쪽을 조금 옵셋해서 프레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여기 플래너에 여기 플레인 넣고 네거티브 하고 한 0.3 정도 안쪽으로 옵셋 해봅시다. 이 커브를 넣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원래 커브에서 얘가 원래 커브가 있고 얘가 안으로 들어간 애들이 있죠. 얘네 뭐 간단하게 로프트 하면 되겠죠. 로프트를 할 때 주의하실 거는 각각 지금 얘가 주소지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 플래튼된 리스트 상태고 얘는 데이터 트리 상태죠. 머지를 할 때 얘 넣고 나서 얘 그래프트 해주시고 얘 넣고 하면은 각 방에 지금 2개씩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아이고. 네, 그래서 이 2개를 로프트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어렵진 않죠. 어쨌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보면은 형태가 이런 형식이 아니라고 하면은 얘 펄스돼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리셋한 상태에서 얘가 지금 오래 걸리니까 잠깐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데이터 댐을 넣고 제가 데이터 댐으로 일단은 이 아웃풋을 한번 스톱을 시켜 놓을게요. 네, 이 상태였었을 때 아까 본 것에서 예를 들면 이 시드를 제가 바꿀 수 있겠죠. 랜덤 시드를 한 5 정도 하면은 쉐입이 이제 바뀌겠죠. 리셋을 하고 다시 트루 하고 댐을 놀리면 이런 식으로 형상이 조금 바뀐 겁니다. 다시 한번
폴스하고 이번에는 뭐 한 3으로 해볼까요? 지금 이 쉐입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 다시 true하고 리셋하고 컨버지 된 상태에서 땜 누르면은 형상이 또 바뀌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캥거루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 뭐 폼파인딩이나 이런 거가 약간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